퇴직식 꽃다발이 불길했던 날. 남편은 퇴직식 날 평소보다 유난히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손에는 빨간 장미와 흰 국화가 섞인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회사에서 받은 것이 분명했다. 아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남편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기쁨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제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남편이 꽃다발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렸다. 사람답게 산다는 말. 그 말 속에는 늘 아내가 빠져 있었다. 34해 동안 아내는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새벽잠을 깨웠고 남편의 귀가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렸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전부 그의 시간표대로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이름으로 불렸다. 김 부장, 김 차장, 김 과장. 직함이 바뀔 때마다 명함도 바뀌었고 그 명함을 자랑스럽게 건네는 남편의 얼굴도 함께 달라졌다. 반면 아내는 집에서 늘 같은 호칭으로만 존재했다. 여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밥은? 아, 물 좀 줘봐. 그녀에게는 명함이 없었다. 아니, 이름 자체가 없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야. 출퇴근 안 해도 되니까 좋겠다.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으로는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맴돌았다. 이 집이 이렇게 좁았나.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남편의 퇴직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식탁 위 꽃다발을 바라봤다. 축하의 의미로 받은 꽃이 왜 이리 장례식장 화환처럼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34해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막막함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온 남편, 사라지는 아내. 남편의 은퇴 후 집은 더 이상 쉴 곳이 아니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TV가 켜졌다. 뉴스 소리, 리모컨 채널 돌리는 소리, 그리고 아침은? 이라는 짧은 한마디. 점심이 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수시로 들렸다. 저녁이면 불평이 쌓였다. 이 김치 쉰 거 아니야? 이 반찬 어제도 먹은 거잖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왜 이 모양이야?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 말했고 아내는 부엌에서 묵묵히 들었다. 대답해봤자 잔소리만 늘어날 뿐이었다. 34해 동안 쌓인 경험이 아내에게 침묵을 가르쳤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그녀는 너무 오래전에 배웠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는 문득 손을 멈췄다. 접시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봤다. 그것이 수돗물인지 자신의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63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지쳤을까?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은 당신이 밥 해보면 안 될까? 나 오늘 좀 힘들어서. 평범한 부탁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한마디였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왜?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이 집 가장이잖아. 평생 돈 벌어온 사람이 왜 밥을 해? 그 말에 아내의 손이 완전히 멈췄다. 손에 들린 행주가 축 늘어졌다. 가장.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그는 아직도 믿고 있었다. 34해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본 시간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통장 앞에서 무너진 평생.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아내는 서랍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연금 내역서, 퇴직금 정산서, 예금 통장 사본. 아내는 무심코 종이들을 펼쳐보다가 손이 멈췄다. 모든 서류의 예금줄 안에 적힌 이름은 하나같이 남편의 것이었다. 아내는 멍하니 숫자들을 바라봤다. 수천만 원, 수억 원.
평생 함께 모았다고 믿었던 돈이었다.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면 아내가 쪼개고 아꼈다. 아이들 학비를 대고 경조사비를 챙기고 명절마다 시댁 선물을 준비했다. 30년 넘게 가계부를 썼다. 1,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 모든 돈이 지금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아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이거 나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남편은 봉투를 힐끗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어디서 이걸 꺼내봤어? 아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말을 이었다. 여자가 돈 알면 말만 많아져. 그 한마디에 아내는 숨이 막혔다. 34해 동안 바늘로 콕콕 찌르듯 쌓여온 말들이 떠올랐다. 여자가 여자는 여자니까. 그 단어 뒤에는 늘 금지와 배제가 따라왔다. 그냥 내가 관리하면 되잖아. 복잡하게 왜 그래? 남편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선긋기였다. 이쪽은 내 영역이고 넌 들어올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아내는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결혼은 동행이 아니었다. 일방통행이었다. 그녀는 34해 동안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고 믿었지만 실은 혼자 끌려온 것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들은 계산. 아내는 결국 쓰러졌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숨이 막혔다.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시트.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젊은 남자였다. 진료 기록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검사 결과 심장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오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증상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트레스. 그 단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34해의 무게를 담기엔 턱없이 부족한 두 글자였다. 의사가 덧붙였다. 이 정도면 꽤 오래 쌓인 겁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휴식이라는 말이 어색했다. 평생 쉬어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 어렸을 때도 시부모 병간호할 때도 명절 연휴에도 그녀에게 쉼은 허락되지 않았다.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내가 아닌 의사에게 물었다. 입원해야 합니까? 의사가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하자 남편이 다시 물었다. 비용은요? 얼마나 나옵니까? 그 순간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응시했다. 가슴이 다시 조여왔다. 이번엔 병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출 항목이 되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34해를 함께 산 남편에게 자신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청구서였다. 그날 밤 남편은 병실에 남지 않았다. 보호자 간이 침대가 있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집에 가서 자. 내일 올게. 그 말이 전부였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간 뒤 텅 빈 병실에 혼자 누워 어둠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말 앞에서 드러난 진심. 퇴원 후 아내는 며칠을 말없이 보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보낸 밤들이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34해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아내가 입을 열었다.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며칠 동안 수백 번 되뇌었던 말이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코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이 나이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마치 아내의 말이 농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60이 넘어서 무슨 이혼이야.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 웃음 속에는 연민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 있었다. 아내는 절대 떠날 수 없다는 확신. 떠날 능력이 없다는 확신. 갈 곳이 없다는 확신. 30년 넘게 월급을 가져다 준 사람, 이 집에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의 주인, 모든 통장의 예금주. 남편은 그 사실들이 아내를 영원히 묶어둘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웃을 수 있었다. 여유로웠다. 하지만 아내는 울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먼저 났을 것이다. 서럽고 억울해서 목이 메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눈물 대신 차분함이 찾아왔다. 아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옆에 있어도 나는 늘 혼자였어.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다. 아내는 덧붙였다. 34해 동안 단 하루도 동반자라고 느낀 적이 없어.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그제야 느꼈다. 남편이 처음으로 느낀 두려움. 아내는 변호사를 찾았다. 동네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상담을 받고 나오는 길 아내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벼움이었다. 며칠 후 남편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재산 분할 협의 요청서였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읽어보면 알잖아요. 남편은 종이를 구기듯 쥐며 소리쳤다.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거야? 평생 잘 살아놓고 갑자기 이게 뭔 짓이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이 집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거야. 퇴직금도 연금도 전부 내 이름이라고. 그는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졌다고 믿었다. 돈을 벌어온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의무이고 그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는 뭐였는데? 남편의 고함이 멈췄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34해 동안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당신 부모님 병간호하고. 그동안 나는 대체 뭐였어?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뭘 포기하고 살았는지. 내 이름이 뭔지도 잊어버릴 만큼 당신 뒤에서 살았다는 거.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울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남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내가 떠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참고 있었던 것이었다. 34해 동안 쌓인 참음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낸 것이었다. 남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아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였는지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이었다. 혼자가 되어 처음으로 사람답게. 이혼 절차가 끝났다. 재산 분할은 예상보다 수월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내는 정당한 몫을 받아냈다. 34해의 세월이 숫자로 환산되는 과정은 씁쓸했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아내는 작은 원룸에 살기 시작했다. 15평 남짓한 공간. 예전 집의 거실보다도 작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고 조용한 골목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달라졌다. 오늘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 뭘 하고 싶지로 바뀌었다. 아침에 먹고 싶은 걸 먹었다.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끓였고 입맛이 없으면 굳이 밥을 차리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눈치 보지 않는 밤. 리모컨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반찬 투정을 들을 일도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통장을 만들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다. 예금주 성함이요? 아내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박영순이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이토록 벅찬 일인 줄 몰랐다.
통장보다 더 소중했던 건 자기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일이었다. 여보도 엄마도 아줌마도 아닌 박영순. 63해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큰 집에 혼자 남았다.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었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밥은 배달 음식으로 때웠고 빨래는 쌓여갔다. 그제야 알았을 것이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혼은 같이 늙는 게 아니라 같이 존중받는 거더라. 63, 그녀는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있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모습과 닮아 있진 않으셨나요? 34해를 참았습니다. 이름 대신 여보, 엄마, 밥은? 으로 불리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63,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결혼은 같이 늙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읽어주는 밤에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